예, 지난 대선은 조작이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권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공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벌써 내년 총선에 전열 정비가 시작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물급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이 일찍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양문석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방문 이틀째 일정, 이제 오늘 이제 3일째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떠나신 지는 3일째인데 어제 이제 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비가 좀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우산을 쓰고 나오시는 장면들을 저희들 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의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직접 대통령이 우산을 쓰고 오시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권위가 있다는 거, 예. 권위주의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NS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면서 여성 스태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로 에스코트하는 그렇죠. 그 전용 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서 직원들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뭐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모습을 본 일반 그 미국 국민들이나 뭐 저희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한다 해서 오바마가 권위가 없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최고 지도자가 그런 소탈하면서도 자기 스태프들을 배려한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거꾸로 오바마의 권위를 좀 높여주는 측면이 있듯이 요즘 뭐 아무리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면 수류 가방을 직접 들고 간다든지 저런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권위를 높이는 또 그 일반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박근혜 대통령도 비행기 트랩에 내려올 때 뭐 이렇게 경호가 붙는다든지 의전이 복잡하게 붙는 것보다는 혼자서 저렇게 우산을 받치고 오는 모습이 몰라 저는 참 보기가 좋았고. 그래요. 바로 옆에는 이제 미국 저게 의전장인데 뭐 기획된 거라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자꾸 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번이 직접 우산을 들고 나온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4월 남미 순방 때도 직접 우산을 들고 콜롬비아 그 공항에 내렸을 때도 직접 이렇게 우산을 직접 들고 내리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시대를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군부 독재 권위주의를 한 번에 그 이미지로 바꾼 게 서류 가방 혼자 딱 들고 나타났던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정치인의 하나의 옷, 안경, 귀걸이, 브로치, 가방, 우산 이러한 하나하나의 소품이 그날의 정치인이 던지고 싶은 그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주는 이러한 그 정치 행위들이 이제는 많이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런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라는 모습은 방금 박상원 선배 이야기하셨던 그런 모습들.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권위다라고 했었을 때 대통령의 저런 모습들은 정말 보기 좋다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 이제 저런 게 전형적으로 하나의 이벤트성, 그다음에 쇼잉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또 많다. 특히 남미가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한 소탈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 국민들하고 제대로 된 소탈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한번 던져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할까요? 자,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제 미국을 가는 도중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선 불복성 발언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뭐 폭로성 발언인데 사실 그분의 페이스북에서는 예전부터 몇 번씩 언급이 됐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파문이 굉장히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여당 쪽에서는 이거 뭐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규탄 결의문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권이 이제 이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상태인데 힘을 다 모아도 뭐 새누리당하고 이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죠. 우선 이제 곤혹스러운 게 강동원 의원 같으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야권연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그전 15대인가 16대는 한 6%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고
또 2002년도 호남 지역 노무현 그 당시 후보의 특보를 지냈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 구통진당 계열 인사에서 이제 대선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인식의 기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걸 연장선상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객관적 사실은 물론 아니죠. 예. 아닌데 해필이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이 시점에 뭐 지금 야권 지도부가 전부 거리투쟁하고 서명운동 받고 교과서 문제 가지고 지금 대치선이 아주 예각적으로 그렇죠. 급격하게 만들어지는 와중에 전형도 안 돼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감청현 고소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다음에 이분이 뭐 다른 분도 아니고 결국은 지난번 19대 총선은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만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력의 힘이 아니고 소위 이른바 원칙 없는 야권 연대의 산물이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계속 새누리당이 그 친노한테 정부의 숙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정면으로 지금 양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와중에 아군의 힘을 빼는 이런 돌발성 발언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야권 지도보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든 뭐 내용적으로든 도대체 왜 이분이 이 시점에 이 발언을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이제 자기 진영의 전열을 좀 흐트린 발언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로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분의 뭐 어떤 그 본인 원래의 생각이 뭐 이렇든 아니면 자기가 과거의 어떤 동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간에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측면에 따지더라도 이건 적절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동원 의원의 개인적 캐릭터가 상당히 점잖하고 그다음에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런 그 개인적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의정 활동이고 마지막 본회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남은 순창이 분구가 될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역구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두 번째 이강래 전 원내대표 등 강력한 이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더 강하게 다음 총선을 대비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접는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그 판단에서 SNS에서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강동원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국회에서 이 이야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보다는 대통령 선거 승복이냐 불복이냐에서 불복 이미지를 쓰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공식적이고 의미 있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국회 의정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 소수의 자신이 느끼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던져보는 게 그 자신의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그 내용을 쭉 보면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교과서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천정배, 심상정, 문재인 이런 그 당대표급들이 모여서 야권 연대를 다시 만들고 어제를 통해서 분열을 봉합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통합의 그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저걸 던졌단 말이에요. 즉 개인적 타이밍으로는 강동원 의원의 개인적 타이밍으로는 마지막이고 의미 있었겠지만 정말 그 나라 발전과 그다음에 야당의 정권 교체를 향한 하나의 물결 속에서는 상당히 파문을 던지는 역류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강동원 의원 같으면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다음에 SNS라는 특징 자체가 이제 자기 진영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야권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합리적 원내 전략, 총선 전략, 대선 전략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중도를 공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걸 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지점에서 이런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한폭탄을 치고 전략 운용을 해나가는 어려움이 야권 내부에 좀 있다. 이 문제가 아마 총선 대선 향후 정치 일정이 계속 전개되면서도 이 문제가 비단
강동원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진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사라졌다 해서 이른바 과거 구주사파, 뭐 NL 계열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 끊임없이 정치 공간에서 제기될 때 이분들의 합리적 의심이 국민 대다수의 합리적 의심인가? 그건 아니죠. 이 괴리만큼 야당이 그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내부의 어떤 시한폭탄을 항상 손에 쥐고 해야 되는 어떤 그 딜레마가 야권 내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사퇴시키기로 사퇴를 권유하겠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연락 끊고 집회 중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도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난번 많은 사람들이 이정희 대표와 박근혜 후보와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 대선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단호하게 정리를 왜 안 해주냐라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 변명성 또는 해명성 발언을 했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왜 그랬는지 좀 진위를 알 수 없다라는 그 측면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일단 개인적 그 입장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저 정도 상황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그 충분한 근거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기서 이야기를 아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아쉽다. 이걸 양 의원님께서는 면책 특권으로 보십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이렇게 면책 특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 SNS든 많은 사람들의 SNS든 그다음에 그 인터넷 게시판의 그 정치 토론방이든 보면 저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서너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기계 시간 PC의 시간이 잘못된 거다 하고 뭐 몇 가지의 깔끔하지 못한 해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빨리빨리 진압해주고 정리해주고 해명해주고 했었으면 이 문제가 3년 동안 안 끌고 빨리 정리가 됐을 텐데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가 답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이없이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전체적인 전국을 돌발 변수로 작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는 사안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서 강동원 의원이 뭔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띄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 가뭄의 단비처럼 찬스하고 계속해서 저 부분을 저 고리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교과서의 국정화 다시 한 번 더 전체주의적 그 기류로 그 역반동되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완전히 초점을 흐려버리는 이러한 방식의 그 코트를 줬다라는 거는 참 우선 이게 타이밍이다. 뭐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려운 게 우리 양문숙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점이 어렵다는 게 야권 진영 내에서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선이 투개표나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드러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 지지층이 이제 야권 지지층 중에 일부죠. 전체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쾌하게 좀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그 야권 대표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지금 야당 대표인데 정치력에 있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불길이 처음 왔을 때 초기에 진압을 못하는 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제 대변인실 논평에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개인 의견일 뿐이다. 어제 하루 동안 밀렸습니다. 전선이 오늘 들어서 이제 방금 속보가 나온 운영위에 사퇴하고 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제 발언이 좀 밀리는 발언인데. 이 부분이 또 야권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게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표가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의회 경험이 좀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탁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셰프의 입장이라면 이 재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가 본능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춤하면서 일단 선을 꺾고 그다음에 맞을 매를 다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세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못 하고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되는 문제, 정치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 지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프네요. 맞을 것 다 맞고 그리고 다음 그 정리하는 게 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어제 도정질의 답변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 기자가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그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승환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변에 나선 최문순 지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강원도 개발 공사를 비롯해서 강원도 출령 기간이 몇 개소이죠? 답 여기 있어요. 보시거든요. 그 앞에 답 있으냐고 위 앞에서 보시면 돼요. 가면. 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문순 지사. 참다 못한 도의원이 최 지사를 부르고 지사님. 네네. 앞에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급기야 도청 간부가 나와서 거들지만 최 지사는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곧이어 정회가 선포되고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일은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에서 개막된 세계 산불 총회와 국회 방문 등 업무와 출장이 이어지면서 지사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료진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신체에 문제를 가져와 현기증 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대표단은 최 지사가 쓰러진 것이 중국의 안우이성 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 지사가 도정 질문 답변 도중 만취해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지는 추태를 부렸다며 이는 중차대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지사가 오찬 음주로 답변을 못하고 쓰러진 것은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예,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최 지사 측은 일단은 점심시간에 술 마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일단 과로가 있었다. 또 뭐 의료진 측에서는 약간 뭐 뇌졸중 초기 증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음주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 뭐 개인적으로 최문순 지사를 뭐 저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만 둘 중 어느 거라도 좀 문제가 되겠죠. 예. 과로로 이제 도정 질의 답변을 하는데 예. 서 있을 수도 없다. 예. 그 정도로 만약 심신세약이라면 그거 심각한 문제고 차라리 뭐 중국에서 귀빈들이 오셨고 또 사실은 중국 분들 이 백주, 고량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뭐 앵커께서도 기자시지만 우리 낮에 뭐 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 좀 평소에 과하게 또 뭐 이게 사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하고 마신 것도 아니고 뭐 지방자치단 지방정부장에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니까 뭐 먼 곳에 손님이 왔는데 도지사가 한 잔 먹었는데 좀 과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 이해가 안 갈 적절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적절한 건 내가 최문순 뭐 지사를 두둔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저게 처음에 대응을 할 때 너무 과로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뭐 도지사가 얼마나 과로했으면 저렇게 휘청거리며 쓰러질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저 그림을 보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중국 분들하고 잘 못 드시는 그 독주를 많이 드셔서 저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참 답답한 게 지금 뭐 야권 단체장인데 또 강원도의회가 또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의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뻗치기라고 그러는데 뭐 새누리당 의원 입장에서는 도지사 세워놓고 1시간, 2시간 뭐 서 있으려면 건강한 사람도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저 그림을 보면 영 속이 편치는 않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솔직히 최문순 지사가 솔직하게 중국 분들 와서 좀 과하게 술 먹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웃으시는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강원 도정을 이끌고 있는데 정말 그 도정 질의 답변하는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이유 없기 때문에 그 도민과 도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런 일 없이 하겠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림이 워낙 또 좀 이렇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죠. 그 박 선배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표 맞을 거 다 맞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빼고 하는 강동원 의원 이야기를 했거든. 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최문순 지사도 맞을 거 다 맞고 아마 사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는 정치 평론이 아니고 그 낮술을 자주 마시는 입장에서 보면 자 오늘 오후 3시에 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제 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폭 한 5잔 마시면 오후 3시 약속은 무난히 그 저녁 약속 있으면 한 10잔 마시면 그 시간까지는 무난히 그 하는 그런 이 견적이 나오는데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 과로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과로와 음주가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계속해서 과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로한 상황에서 평소에 자기 주량을
을 마셔버리면 그거는 예. 과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두 개가 과로와 음주가 겹쳐서 그 저런 현상이 나타난단 그것도 말이에요. 외부 인사들과의 예. 행사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예. 저런 추태를 보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솔직하게 예. 과로와 음주가 겹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버렸으면 되는데 예. 자 저기 의료진까지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서 술이 있기 때문에 술 냄새는 특히 뭐 고량주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소주도 그 역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저기 의료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분도 참 저분이 대체한 건 아니겠죠. 예. 미숙한 대체였다. 우선 좀 이제 짚고 넘어갈 이렇게 이완구 총리 건 뭐 옛날로 합니다만 성완종 회장하고 잘 모른다로부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3천만 원 부분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신뢰감이 이제 없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이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진솔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강원도 최 지사를 모시는 공무원들이 아마 좀 잘못 대응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도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양문석 평론가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